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기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밖에 잠시 좀 산책을 좀 아침에 했더니 와 귀하고 손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들 주의하시고 이제 취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몇 번의 이 취가 지나가면 곧 있으면 이제 2월 말로 접어들면서 또 봄을 준비해야 될 때가 금방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했던 시장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는 또 매도 사이드가가 터지면서 지수가 5.5% 거의 6% 장중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은 삼성전자 반등하고 또 하루는 삼성전자 플러스 11%까지 급등시키면서 지수를 급격하게 끄집어 올리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더니 또 연속적으로 시장이 음봉을 3거래일 연속 사실 장중 지난 금요일은 장중 음봉으로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고 양봉 마감을 해주며 다행히 금요일 시장은 정강 후 전약 후강으로 마감이 되면서 그간의 하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또 상승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공포와 환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엄청난 변동성이 국내 증시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러한 변동성이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변동성의 근원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글로벌 어떠한 시장보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미리 드리냐면요. 상승장에서 급격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고 또한 그와 동시에 많은 자금들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도 과도한 상승을 보이고 떨어질 때도 이 과도한 상승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사실 자칫 잘못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취해가지고 올라갈 때 비중을 무한 풀베팅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이제 미수의 신용을 끌었다가 쓰면서 베팅을 심하게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의 계좌가 아예 녹아버리고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동성을 준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포와 그 환희가 교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많이 산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투매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줄 때는 오히려 시가에 급락하면 시가 눌림 시가 베팅이 상당히 유효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지수가 상승 우상향을 하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종가 베팅이 훨씬 유리한 장세가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가 베팅이 더 유리한 국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금요일 날 급등해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마감하고 어떻게 보면 야간 선물에서 또 지수가 거의 3% 넘게 상승을 해 버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가 갭을 최소한 3%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3% 이상 갭과 수많은 IT 반도체 종목군들도 갭을 상당히 들면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또 이에 열광하면서 시가부터 굉장히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반대로 또 굉장히 큰 손실로 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주의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과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닉스의 이 반도체 수익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쇼티지에 뭔가 변화가 있는
어떠한 사실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보고 반도체 쪽 섹터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섹터들도 많이 있죠. 이번 주 가장 뭐 서프라이즈 했던 것은 스페이스 X의 이 페로브스카이프 이슈와 함께 우주 태양광 100기가 와트라는 내용이 아주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상한가를 만들고 하나 솔루션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시장에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금요일날 무려 거래대금 3조가 넘게 터지면서 하나 솔루션을 들어 올리는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겠구나, 계속 흘러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날 바로 어제죠, 엊그저께 발생된 시장의 반등을 보면서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여전히 가장 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반도체 섹터의 반등의 트리거가 붙어버리니까 훨씬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 어떠한 종목 섹터 대비해서도 반도체에 집중되는 시장 수급이 존재한다. 즉 이도저도 안 됐을 때는 삼성과 닉스의 의제에서 배팅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도 동참해서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급등락이 있을 때 다른 종목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설 연휴까지 해가지고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지 않게 또 이러한 위기의 종목을 함께 담아가면서 서서히 우상향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도주 위주에서 종목군들 계속 사고 팔고 끌고 갈 거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공포에 던지고 월요일은 안도로 산다면 이거는 엇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여진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 떨어질 때 서서히 늘려가야 될 섹터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러한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도체를 좀 사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려놨었던 것 같고, 모든 종목군들이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력 인프라도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죠. 제약바이오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면서 급락을 만들었는데 이쪽도 때 되면 다 반등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 더불어 이 원전 섹터도 사실 이번에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의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 말은 뭐냐? 추후에 하나의 이제 섹터로 증권주도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증권주도 많이 밀리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주 항공 쪽은 금요일 날 더 큰 폭으로 스페이스 X의 이 뭐 미국 지수 조기 편입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급등을 시켜 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 돼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히 해봅니다. 뭐 중간중간 나왔던 뭐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반등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시장의 성격과 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과거에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이랬을 때 테마성, 해치성, 즉 테마성으로 해치성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해치성. 과거에는 뭐 시장 빠지고 하면 뭐 양지사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가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성장과 숫자, 즉 내러티브와 숫자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섹터가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세가 연속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자꾸 이제 뭐 지수가 빠지면 뭐 하락에 베팅한다, 뭐 인베스트를 본다,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인버스나 이런 거를 전혀 추천을 안 하고 전혀 보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장의 하락이 조정이 오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한 시장은
대폭락은 잘 안 나옵니다. 대신 세미 그 블랙스완이 하나가 터졌다라고 했죠. 세미 블랙스완. 이 케빈 워시는 하나의 핑계고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 케빈 워시는 하나의 핑계고, 이 핑계를 발판 삼아 금과 은에서 변동성이 터졌는데, 동시에 이 변동성 사이에서는 엔트로픽의 이슈가 하나의 촉매제가 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스라고 하죠. 사스 기업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그림자 금융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자 금융이 3호 펀드고요. 3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어쩔 수 없이 증시에서 유동성이 활발한 쪽에서 자금을 빼서 뭐 급하게 막아야 될 부분들이 시장에 존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레버리지의 청산을 단기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부분들에서 이 머니 게임이 한번 발생을 한 거죠.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그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 자체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없고,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장이었다. 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시장의 변동성이 터진 거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상승폭이 어마무시하고 하락폭도 어마무시하게 크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이 신규 자금의 성격이죠. 신규 자금이 ETF로 지금 다 쏠려버리고 있습니다. 대 ETF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ETF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쏠리고 ETF의 거래 대금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판이죠. 고로 이 ETF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를 다 끄집어 올리고, 떨어지면 전체를 다 떨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곧 바로 변동성의 원흉이 되었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이걸로 돈을 굉장히 쉽게 잘 벌 수 있는 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간밤 미국 시장은 매우 뜨겁게 아주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도 금요일날 마이너스였는데, 저점 대비해서 7.8%, 8%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8% 올랐으면 말 다한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구글, 메타, 뭐 아마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낙폭을 줄여놨죠. 이걸로만 보면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돈을 버는 엔비디아 쪽과 지출을 늘리면서 현재로서는 돈을 쓰고 있는 CSP가 갈렸구나. CSP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돈을 버는 쪽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쪽하고 주가가 갈렸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우가 일단은 신고가에 갔는데, 다우는 이제 종목이 30개인데 여기에는 금융도 있고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월마트, 그 다음에 뭐 캐터필라 등 산업의 1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가중평균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우가 뭐 신고가 친다 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스닥이 많이 올랐구나,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영향을 받겠구나,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가 올랐구나, 삼성과 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금요일날 6%,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8%가 올랐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6%가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날 예를 들면 3%에서 4%가 올라가게 되면 닉스는 저점 대비해서 12, 3%가 반등을 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시가부터 더 올려줄 수 있을 힘이 있을까, 조금 부딪히고 밀리지 않을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시가에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일단은 좀 걸렀다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제가 했던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아침에 시장 급락할 때 여러 개 뭐 몇 개 찍어가지고 그냥 사셔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전도 15만 1,500원을 저는 기점으로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는데, 사실 그 구간에서는 좀 안 걸려가지고 15만 5천 원대의 물량을 사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ETF를 사지 않은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뭐 레버리지라든지 나머지 종목군들이 여러 개, 뭐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고루고루 좀 담아가지고 좀 넘어갑니다. 이번에 시장의 하락은 약간은 저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시장이 중간에 보면 아침에 분명히 공포였습니다. 공포였고 아침에 이렇게 빼다가 올렸다 다시 빼고 또 종가에 쭉 올렸다 또 다시 뺐는데 마지막에 올렸죠. 근데 이때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바뀌어있던 부분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보면 그 비트코인이 6만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7만 6천 불이 깨지면 이 또한 하나의 블랙스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ETF 가 비트코인과 연결된 많은 부분에서의 청산도 엄청나게 튀어나오게 되죠. 특히나 미국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가 평단이 7만 6천 달러인데 이 기업 하나로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불안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비트코인 6만에서 7만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 금은도 동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또 케빈 워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척척 나오고 있는데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시장에서 계속 매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트럼프랑 연준 의장 지명을 할 때 인터뷰를 안 했겠냐고요. 응? 그리고 드래곤 밀러가 AI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야기 소통 안 했겠냐고요. 또한 케빈 워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고 1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AI로 인한.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얘는 바란다. 즉 트럼프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권이 지금 강한 구간에서 지금 똥물을 끼칠 부분은 전혀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핑계를 삼았다. 그냥 조정의 핑계였을 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뭐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 변동성은 곧 예를 들어서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연봉 혹은 2연봉 정도 떨어졌으면 분할로 받는다. 그럼 먹을 확률이 높다. 분할로 받는다. 먹을 확률이 높다. 계속 무한 반복 세팅해서 계속 하십시오. 계속 일정 자산을 넣어가지고 계속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뭐 110조에서 뭐 100조로 빠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서 제가 그럴 것 같고요. 또 밑에 내려왔을 때 다 산 거 또 팔면 또 고객 예탁금 확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시장으로 들어오는 머니 무브의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그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 종가상으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코스닥이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대비해서 반등의 폭이 더 컸고요. 뭐 코스피 이제 그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히 반등해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쩌면 그 전주부터 시장엔 이상 조짐이 참 많았는데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신규 자금들과 유동성이 시장을 이기면서 하루는 코스피 지수를 7% 급등시키고 3전을 11% 폭등시키는 상승까지 보게 만들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 시장의 하락은 또 매도 사이드 카만 이번 주에 3번이나 올리기에 만드는 대단한 변동성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대단한 상승장이고 대단한 유동성 레일리이며 그 중심에는 급격히 올라가는 삼전 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글로벌 CSP의 엄청난 투자 규모 확장, 메모리 쇼티지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CSP 사사는 정확히 987조를 올해 투자를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벌써 30, 40% 정도 올라왔죠.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 넘나? 2천억 달러?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무튼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숫자가 아무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카페에 제가 리포트 몇 개 올려놨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계속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계속 엄청나게 버는 상태에서 투자가 늘어나면 되는데 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시장에는 이벤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준 것은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목
저는 이건 100% 핑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트럼프가 당장 매파 짓을 할 사람을 지목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하락의 핑계를 찾고 싶은 거고 그게 금과 은, 비트코인에서 발생했고 국장도 이격도와 속도의 쉬어갈 구간에서 기가 막히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하락을 한 것이다. 시장의 원화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징후는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미 전주에 다 나왔는 상황에서 위아래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더를 외치는 개인들이 그리고 그간에 살려주었던 학습 효과가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많은 개인들을 혹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도 항상 똑같았고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비중은 떨어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혹은 뭐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복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똑같은 페이스로 가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극변동성에는 매매법도 종배를 하던 사람이라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1분봉, 2분봉 떨어지면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서 반등 때 대응을 한다든지 그 반등의 이 이유가 모든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악재가 있는 시장이라도 그 악재가 소멸되면 그건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왜 떨어졌을까? 엔스로픽의 이슈가 계속 사스를 건드렸고 여기에 아마존은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실적 미스가 나버리니까 뭐 투자도 많이 늘린다는데 실적도 살짝 미스했어? 근데 13%를 빼? 아, 너무 과하죠. 거기에 엔비디아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그러면은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왔는지 그다음 아마존이 회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트리거가 맞아 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주한 이런 점들이 금요일날 시장의 악성 매물들을 털어내고 일단은 큰 폭의 반등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일단은 금요일 날 공포에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잘 내면 된다. 수익을 잘 내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면 캐비너시 그리고 엔스로픽 파일, 사스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죠. 그리고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 역대급 확장에 반도체 빠져버리는 현상인데 이게 결국 엔스로픽 파일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주말 많은 리포트 참고 자료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 바닥의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많이 넣은 사람의 성장 속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나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구나. 고민보다는 흐름과 방향을 보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국장은 전일 하락에 더해 아침 비트 6만 주식 하락, 아마존 13 이미 반도체 쪽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포로 마이너스 3% 개파락이죠. 추가 2%더 밀렸지만 보통 이랬을 때는 개장 직후에 급락 이후에 한 번 더 빠지면 매수입니다. 다음에도 공식처럼 잘 활용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미리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밀리면 투매가 발생하는데 아침에 투매 나오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주고 중간에 다시 지수를 고점 대비 좀 시가까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밀어버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거는 흔들림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매우 좋았고요. 대신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밀어버렸는데 작년 10월과 11월 구간에서 반도체 쪽에서 잠시 쉬어감이 좀 보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을 다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아질 거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대신 반도체가 시장의 넘버원 섹터가 맞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조정시마다 계속 보면서 올 한 해 내내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예측치대로 올해 3전이 200조를 넘게 벌고 닉스가 180조를 번다 치면 이 두 기업만 380조라고 치고 내년도 더 번다 쳤을 때 이 돈들 다 어디다 쓸 거냐고 다 배당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투자하고 또 증설하고 할 건데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반도체 내러티브 AI가 시장의 전부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계속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파동으로 놓고 보면 조금 겁나는 구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겁나는 구간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사실 우리 회원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숏 딱 하나 쳤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에 올라왔을 때 숏 친 거 물량 그대로 들고 사실은 금요일까지 좀 가져왔던 게 딱 하나입니다. 우주항공 섹터에서 하나 시스템 딱 하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러티브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님 중에 이제 이거 공략했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빠져나와라 이런 거 치면 안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왜 증권주는 어찌됐든 내러티브에다 넘버스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 쪽은 빠지면 매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키움 그 다음에 뭐 키움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덱스 ETF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장에 거래 대금이 삼성과 닉스를 제외하면은 ETF를 넘는 종목이 없어요. 매일. 이 코덱스 ETF는 삼성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수수료 이거 다 삼성이 가져갑니다. 근데 ETF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ETF 설정 금액이 300조를 넘었다. 아 이거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국내적인 이슈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과 상법 개정 그러니까 금융과 이제 뭐 증권 쪽으로 나눈다면 ETF 쪽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기본적인 거래 대금의 상승세에는 키움증권이 좋겠지만 삼성증권과 미래에서는 별도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3개 정도는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페로브 스카이프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발 태양광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 세 종목 정도 이따 차트 한번 봐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등시 대금해서 증권주 이야기 드렸고, 자, 반도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반도체 쪽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금요일 날 반등도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반등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원전 쪽 그다음에 아마 월요일 날 시장 시작하게 되면 흥분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 밀기도 할 건데 삼성과 닉스는 빠져도 올라오는 흐름으로 갈 거고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나오는지 빠르게 캐치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면서 지수 보면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27분이니까 빨리빨리. 자, 다우는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다우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이 올라왔는데 딱 보면은 여기 걸리는 라인이 있어요. 위로 올라와서 바로 회복하는지 회복하지 못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시장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 장기 평선 120평선까지 빠졌죠. 안 깨져야 되는 구간들이에요. 사실은 딱 지수 차트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장기 평선은 항상 걸리고 올라오는데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올려서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200일선과의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하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S&P 500도 뭐 매한가지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 ETF는 상대적으로 S&P나 나스닥보다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가 맞다. 니케이도 멀쩡하고 대만도 멀쩡하고 그 외 어떠한 국가에서나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강력한 상승 중에 변동성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이미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2025년도 이 구간부터죠. 뭐 9월달에 사상 최고가를 넘기면서 시작을 했던 시장이 파동으로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뭐 크게는 3파동이 나왔죠. 각 구간마다 여러분들 각 구간마다 조정의 구간은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같고요. 지난번에 4,000 넘고 4,500 가기 전에 이때는 가격 조정도 상당히 많았어요.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45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조율하는 구간을 만들고 올라왔죠. 이때도 근데 사실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이격도를 좁혀놓고 가격 조정은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은 없었지만은 기간 조정을 약 두세 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이때는 한두 달 하고 나왔습니다. 파동으로 놓고 보면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서는 또 흔들림이 있겠죠. 즉 장기평선들과의 이격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그 이격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때의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맞습니다. 대신 흔히 말해서 이런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때의 박스를 돌파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머물던 시장이 박스를 돌파하고 첫 눌림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배팅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1050포인트는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내려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코스닥의 버블이든 버블이 아니든 간에 시장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돈들이 산업을 깨우고 있다라고 믿고 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삼성전자와 닉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21선에서 반등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뭐 벌써 9%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이건 정규장 기준으로 좀 볼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저점 대비해서 종가가 16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닉스도 하나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이 갭이에요. 갭 16만 3,000원. 네, 16만 3,000원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16만 3,000원을 저는 목표로 일단은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대형주 끊어먹는 전략이 저는 좀 좋아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 갭이 있죠. 갭 이 구간 87만 5천원 87만 5천원을 일단은 시가에 부딪히는 자리 같다. 그 외 제주반도체라든지 제주반도체라든지 최상단에 있는데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원익 IPS도 아침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 고점이 많죠. 고점이 많은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모를까. 여기서는 다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ISC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제 좀 셌는데요. 아침 프리장에서 순간 이런 종목을 쭉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프리장에서 너무 종목군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먹을 게 없더라. 이것만 잘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ETF의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좋았던 섹터가 뭡니까? 우주항공 ETF 플러스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일제히 다 플러스입니다. 반도체와 우주항공만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현재 주도 업종은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점 대비해서 반도체가 가장 셌던 이유가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외에 좀 최근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대금이 많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금요일날 좀 빠지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좀 밀리더라도 월요일날 좀 밀리더라도 현재 이 강하게 돌파해놨던 자리라든지 3월선 기준에서 또 지지가 나오면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아직은 좀 회복이 떨어지지만 워낙
네, 스페이스 X와 함께하는 우주에 대한 기운, 그 다음에 결국은 이쪽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해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위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 같은데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빠지더라도 계속 흐름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는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한때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좀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과 AI 쪽에서는 약간의 좀 떨어짐이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을 좀 못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체크는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